안녕하십니까? 머니W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자, 올해 국내 증시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코스피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을 깨기도 했고요. 바이오가 급등락을 계속하면서 코스닥이요 3년 만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또 힘들었던 국내 증시가 연말 들어서는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도움닫기를 발판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내년에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또 섭섭하겠죠? 저희가 종목 상담도요. 꽉꽉 눌러 담아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주저없이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이 접수해 주시기 위해서 접수 방법 화성캐스터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을 2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을 2시간 앞두고 있네요. 이제 2020년 경자년에 이 보신각에서의 종이 올려지게 될 텐데요. 이때 함께하고 계신 머니W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내년까지 종목 고민 싹 가져가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오늘 2019년 마지막에 이 종목 고민 청산해 보시도록 하시죠. 이 종목 고민 어떻게 접수하면 될까 궁금하실까 봐 저희가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마구마구 전화 주세요. 자,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작정하고 여러분께 연말 선물 가득 의미 담아서 또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와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어제 또 저희 쪽으로 문자랑 전화 주신 분들 통해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는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가 833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요.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저희 오늘 아주 대단하게 종목 상담도 준비하고 또 증시 대전망까지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0 증시대전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특집 2020 한국증시 대전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머니W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이고요. 거기에다가 머니투데이 방송 2019년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특별히 왕관과 그리고 이 요술봉을 준비했는데요. 자, 머니W 제작팀의 마음과 제 마음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요술봉으로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에게 이 사랑의 기 내년에 잘 증시 전망 부탁드린다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주세요, 전문가님. 네, 잘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자, 일단 올해 유난히 출렁이었죠, 국내 증시가. 그런데 다행히도 2020선에 다행히 잘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잘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내년 증시를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탈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딱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증시가 사실 엄청난 화랑이어서 내년에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2019년 이번 연도의 증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반기까지만 조금 상승 랠리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연초 상승 후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이런 상고하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1차 무역 협상 합의는 되었지만 이제 남은 이슈를 봤을 때는 이제 미국 트럼프 재선이라든지 이제 2차적으로 무역 합의를 해야 할 요소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증시를 움직이는 이 대외 변수가 아직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뭐 12개월 내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겠고요. 우선 증시가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약 2,400까지 최소 이제 도달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일단 유망 업종으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를 눈여겨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 1997년부터 이 대한민국의 그 국내 증시는 일단 반도체주가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견인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상황에서도 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지수에 의해서 이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57,300원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이 코스피 지수랑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년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도달 시에는 삼성전자도 약 6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겠고요. 최근 2년째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한 코스피가 현재 바닥을 찍고 전고점까지는 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겠습니다. 2년 동안 특히 이번 연도에 왜 전고점인 코스피 2,607을 돌파하지 못했던 원인을 살펴보자면 사실 이번 연도에 유독 미중 무역 분쟁과 이 한일 무역 갈등이라는 두 가지의 큰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019년 하반기가 들어서부터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2,400포인트까지는 크게 도달하는데 굉장히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2,500 이상, 즉 이제 2,600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 무역 합의라든지 어떠한 그 미국 증시 화랑에 따른 경기 화랑과 같은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측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연초에는 현재 2019년 지수 과대낙폭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겠고요. 특히 이제 증시의 주도주인 반도체 산업은 올해 이제 3분기에 시작된 그 디램 재고 감소와 이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으로 내년 2분기부터도 호전될 수 있을 거로 좀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늘어난 어떤 그 서버 수요와 5G 세대 그런 스마트폰 수요 증가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는 올해보다 25%나 늘어난 171조 원으로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곧 증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와도 이제 같다고 봅니다. 경제 환경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내년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3%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지금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랑 이제 비교했을 때는 경기가 다소 또 개선될 전망으로 좀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수출도 이제 내년에 세계 교역 회복 시에는 3%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인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일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좀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제 하반기 미국 대선 결과가 좀 변곡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시기에는 내년 상반기가 궁금하시지 하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 상반기에 수익을 챙기셨다면은 하반기에도 역시 돈을 잘 지켜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5월, 4월부터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미국 대선과 그리고 이제 미중 2차 무역 합의, 홍콩 시위, 중국의 이제 경제 둔화, 이런 북한 리스크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좀 남을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11월 미국 대선은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좀 꼽아 보겠고요. 이 트럼프 재선 시에 또 무역 분쟁의 격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우호적인 이슈가 굉장히 몰린 상반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년 증시는 이제 올해보다는 굉장히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좀 우세하지만 하반기에는 대외 변수에 따라 다시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비중 확대 전략 그리고 하반기에는 비중 축소 전략 의견까지 조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내년에 과연 증시 도약할 수 있을까인데요.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미 대선이 최대 변수로 남아 있지만 1차 무역 분쟁 합의가 이루어졌고 내년에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또 반도체주가 코스피 시장을 견인해 준다면 코스피 2,500선 안착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또 머니W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선정한 2020 경제 키워드로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시간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머니W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2020 경제 키워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로 꼽은 2020 경제 키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네, 유아선입니다. 오늘요, 이 빅데이터로 꼽은 2020 경제 키워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키워드 함께 숙지해 가면서요, 내년 경자년에는요, 수익이 좀 빵빵하실 수 있도록 저 역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머니W 팀 참 어벤져스 팀입니다. 오늘 또 특집 방송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화려한 기술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2019년 코스피가 2200선을 내주게 되면서 좀 아쉽게 마무리를 했지만 전망은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통해서 내년도 역시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올해 코스피 상단 최고치는요, 2250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코스피가 여기 보이실까요?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갈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일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2500선에 안착할 거라는 전망은 JP 모건, 즉 외국에서 좀 나온 전말입니다. 코스피 2400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노무라 증권사에서는 2400선까지를 최대한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러한 전망이 가능성 있는 전망일까요? 자, 국내 증시의 상승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개선 부문이 주목해 볼 만한 상승 동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반도체 보이고 계시죠? 반도체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1차 합의와 함께 디램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이 대형 반도체 지수가 호조를 보이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니까 또 옆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이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요, 이 양 종목에 있어서 거의 9조 가까이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꽤 엄청난 수치이기도 한데요. 또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양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거의 이제는 코스피의 핵 종목으로서 비중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보면요. 기업 체감 경기도 올랐습니다. 이 기업 체감 경기 BSI라고 하는데요. 이 BSI는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경기 이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지표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전망이 개선되면서 제조업 전체 업황 전망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수출 기업 체감 경기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계속해서 반도체 살펴보면요. 여기 소부장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자, 소부장님 아니고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이 아무래도 당국에서 이 정부가 계속해서 좀 육성을 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던 분야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키워드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가장 많은 사업이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세계 보호 무역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소부장주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등 IT 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따라 해당 부분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매해 문명의 변화를 알리고 있는 이 CES 2020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0에서는요, 이 8K TV 시장이라든지 또 5G와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집중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두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5G와 폴더블 폰이죠.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까 IT주의 움직임도 이 부분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미중 합의 서명까지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품주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또 뚫릴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요, IT라든지 혹은 중국 소비주, 조선업주, 그리고 여기 끝에 보이시는 자동차 보이실까요? 이 자동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흐름이 좋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신차 효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차세대 자동차 기술 발달이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이라든지 정유주, 보험주는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서 금리 보이시나요? 살짝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금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에 있어서도 주가의 상승 동력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금리는 낮은 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해서 심지어 역사적인 낮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낮은 금리 기조가 내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에 따라서 리츠 관련주라든지 통신주 혹은 이런 배당주와 같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시장이 관심을 갈 것으로 또 나타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 1월 효과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1월 효과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 1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의 첫 달에, 그러니까 1월에 이 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1월 효과라고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특히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 효과가 더 돋보였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내년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코스닥 종목들, 이 중소형주 위주로 잘 꼼꼼하게 챙겨보는 투자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내년에 빨간 날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아마 빨간 날 체크해 보시면 4월 15일 총선 눈에 띄실 겁니다. 자, 여기 총선이 여기 있네요. 자, 총선과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의 움직임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만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인맥주들의 움직임이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테마주에 접근할 때 있어서는 또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렇게 묶여졌다가 갑자기 나중이 돼서야 이거 우리 인맥주 아니었는데 라고 빠지게 되면서 이게 편입이 될 듯 말 듯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실적 혹시 보이시나요? 제 뒤에 있네요. 자, 이 실적 부분을 좀 잘 활용해 가시면서 테마주는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실적. 굉장히 실적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좀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좀 그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2월 들어서 뭐 반도체주도 잘 갔지만 이 미국 증시 거의 황소 랠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가 견조한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요. 채권보다는 주식에 그리고 주식 가운데서도 선진시장보다는 신흥시장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선진시장보다는 신흥시장이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증시에 베팅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 안정화에 기업이익 회복세 또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꼭 빼놓지 않아야 될 부분 우리나라엔 총선이 있지만 미국에게 있어서는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마 이제 모든 증권가에서 또 궁금할 부분이기도 한데 이 미국 대선이 역시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호흡이 또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언도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재선에 관련된 키워드 역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 이외에도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까요? 자, 내년 경자년 2020년에는 여러분의 수익 계좌가 20배 더 튀어오를 수 있도록 머니W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2020 경제 키워드 함께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살펴보셨습니다. 네, 경제 키워드 정말 많이 보였죠.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시간 종목 상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1786-10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이 종목들 그리고 뭐 키워드들이 보였는데 머니W 기술 감독님이 딱 세워보시니까 총 41개였대요. 근데 이 41개의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네, 아마도 반도체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가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도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를 대표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견인해왔던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증시 하락이거나 하락장일 때도 항상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종목군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가 쭉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 상승 추세로 흘러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겠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인 삼성전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300조 이상으로 거의 반도체주의 전부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내년 상반기 때 쭉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또한 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코스피가 2,400 도달 시에 이 삼성전자도 6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이제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혹시 진작에 좀 못 잡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조정 조금 더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이제 테크잉이라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 테크잉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반도체주도 소재, 장비, 부품 등 이제 여러 갈래로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이 부품 쪽이 가장 힘이 강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부품 쪽은 올해 실적이 계속해서 꼬꾸라지다가 내년이 되면은 이제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특히 전년보다 올해 2배 정도 순이익이 감소한 이 SK하이닉스는 이제 내년에 5조 원대의 순이익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 연말 메모리 재고 정상화 속에 이 D램과 낸드 출하량이 각각 17% 그리고 31%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이 메모리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 이제 주가 상승이 길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반도체주가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에 따른 관련 부품주 중 하나인 이 테크잉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제 모든 메모리 업체에 이 핸들러를 공급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부품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725포인트까지 도달 시에는 테크잉은 16,0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이 상반기 장세에서 수익을 내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역시 반도체를 뽑아주셨습니다. 내년 증시에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이끌어갈 주로서 이제 반도체주를 뽑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테크잉을 주목적으로 좀 뽑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저는요, 반도체에 이어서 5G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자, 쭉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를 못 잡으셨다면 저는 5G도 굉장히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아마 내년 주도 섹터는 이제 반도체랑 5G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지난 4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이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근데 현재 지금 이 가입자 수를 봤을 때 500만 명 돌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고요. 일단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 이런 정보통신 기술 주요 기업들이 국내 이 이동통신 3사에 굉장히 좀 협력 제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내 기업 중에 이 삼성전자는 이 글로벌 5G 장비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5G 이런 킬러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말 공짜폰 마케팅 등으로 이제 5G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좀 한계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아직 뭐 건물이라든지 지하철에서는 이제 여전히 5G를 좀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좀 문제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금제도 5만 원 이상의 중고가로서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자체 5G 가입자가 500만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넘어야지만 이 5G도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LTE 과거 LTE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출시 이후에 1년 6개월
6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이제 1,500만 명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쯤 이제 5G도 마찬가지로 1,000만 돌파 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겠고요. 현재 뭐 SK라든지 LG, KT 이 이동통신 3사는 이 5G 기술 노하우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이 5G 무선 중계기 등의 개발에 또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 장비 국산화와 이제 국내 장비 업체의 그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이라든지 이 동반 성장이 가능한 굉장히 그런 5G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이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대를 하고 향후 5년간에는 또 규모적으로 2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혁신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관련 기술을 개발을 계속해서 할 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겠고요. 일단 2020년에는 이 5G 서비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G가 진정한 그 4차 산업 혁명의 인프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또 활발하게 접목이 되고 디지털 전환이 좀 본격화가 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겠습니다. 아직은 좀 보편화되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여전히 2020년 하반기까지도 지켜봤을 때도 앞으로 발전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종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네, 발전 기대 가능성이 큰 업종이 5G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5G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스탁셀즈 종목으로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럼 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이후에 약 20% 이상 가까이 좀 올랐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미 5G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건 좀 예견은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말고 좀 지수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2020년에 5G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급등 그리고 이제 증시 우상향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 박자가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 이 5G도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쭉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5G 관련주 이제 모멘텀도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2020 경제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뽑아 주셨을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자동차 쪽도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동차 같이 산업 사실 수출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내년에 잘 되리라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노조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SUV 중심의 그런 시장 재편 영향으로 이 국내 자동차 업체의 해외 수출 물량이 이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1월까지 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이 해외에 수출한 자동차 물량은 총 219만 대로 집계가 되면서 10년 만에 지금 굉장히 최저치인 상황이다라고 보겠는데요. 기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에도 딱히 그렇게 회복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가 뚜렷하진 않다라고 좀 봅니다. 특히나 이제 2020년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패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좀 펼쳐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직접적으로 현재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그 사드 후폭풍과 그리고 자국 업체 보호를 이유로 이제 행해왔던 이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제가 일부 풀렸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약 규모로 봤을 때는 25조 원 정도였지만 2023년에는 100조 원 가까운 규모로 이제 급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게 전기차 혹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주로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대표적인 관련주는 제가 전에 그 추천드렸던 명성 TNS라는 종목이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과대낙폭되어 있는 전기차 테마주로서는 이제 우수 AMS라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일단 명성 TNS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제가 또 추천드리고 나서 약 40%가량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서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단 이 우수 AMS는 굉장히 그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로서 연말이나 혹은 이제 연초에 굉장히 급등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기술적 낙폭과대와 내년 전기차 모멘텀을 또 이용하기에 충분히 이제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여지면서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특히 명성 TNS와 우수 AMS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친환경 자동차가 사실 대세잖아요.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래서 친환경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이제는 좀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 그런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020년이 들어가면 더 이제 심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라고 조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20년에 이제 국산 승용차 평균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이제 97g 그리고 평균 연비는 이제 리터당 24.3km 정도로 이제 충족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제 이를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온실가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연비 과징금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춰서 이런 평균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만큼 이 제조사들의 또 어떤 그 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시급해 보이는 좀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이제 연초 수급 쏠림 현상을 좀 기대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충분한 모멘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확대인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차, 전기차, 그에 따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친환경에 관련돼서 전기차, 수소차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주목해야 할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콕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군은 현재 네.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최영돈 전문가님도 강조해 주셨어요. 네. 예,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성 TNS라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에코프로는 굉장히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 적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차트 보시게 되시면 단기적으로 박스권은 지금 깨고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충분히 이제 조정을 또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주 시에 또 매수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특히 에코프로는 대기오염 방지라든지 이런 사후 처리를 하는 환경산업 부분과 또 2차 전지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장 흐름과 맞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주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요 대망의 마지막 2020 경제 키워드를 뽑아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걸 뽑아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주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굉장히 좀 급락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년에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겠고요. 일단 신라젠부터 어떤 코오롱 티슈진까지 굉장히 좀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끝난 것 같더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테콘 RF 제약이 그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 이런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임상 실패권으로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맞은 상황인데요. 일단 재밌는 것은 초반 인보사 사태 때는 이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한 기업에 의해서 이제 타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아예 개별주로서 한 종목이 이제 급락을 하더라도 또 개별 이슈로서 상승하는 거는 따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2020년에도 이러한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패턴 자체가 옥석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주들이 임상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이 주가 변동폭을 좀 좌지우지했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범위 안에서도 좀 수급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내년에는 이제 충분히 좀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련 기업인 마크로젠이 최근 이제 미국 기업이 이제 유바이옴의 특허와 이 데이터 자산을 또 인수한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국내뿐이 아닌 이제 해외 사업이 또 발전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겠습니다. 또 향후에 이제 유전체 분석 관련 규제 변화가 이제 마크로젠의 성장을 또 좌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인 그런 제약이 많은 만큼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제 설명인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60% 이상으로 국내보다는 약간 좀 높은 수준입니다. 이 마크로젠은 한국 본사를 또 기점으로 미주라든지 이제 일본, 유럽, 싱가포르 쪽에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제약에 대한 한계성을 이 해외에서 또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풀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29,900원에서 26,000원 사이를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8월 달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수급을 받은 거에 비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태콘제약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타점 잘 잡으시면은 큰 수익을 또 보실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급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증시는 이제 우상향 전망과 함께 바닥권에서 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안전하게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락을 반복했던 제약 바이오주,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지고 마이크로 바이옴이 뜬다고 하셨는데요. 그 관련주로 마크로젠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로 뽑은 2020 경제 키워드를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인데요. 평소 정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사랑의 길을 모아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시작할게요. 네,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목 고민 이거 어떻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그 고민을 이렇게 쓱쓱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747님의 문자네요. 안녕하세요. BP도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유산균 관련해서 또 중국에 있어서 유산균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좀 주가가 움직였던 BP도인데 매수가가 27,100원이시네요. 자, 비중은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종가는 23,150원으로 소폭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시긴 합니다. 전문가님, BP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내년 자체가 이제 바이오주의 좀 주도주로서 볼 게 이제 좀 마이크로바이옴 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BP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일단은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7,500원에서 22,000원 사이 이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다가 나중에 이제 3만 원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겠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 때부터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수급을 덜 받은 측면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추세가 이탈했다라기보다는 이 같은 가격대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태는 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조금 너무 높으셔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반등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이때 비중 5%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서 목표가는 일단 3만 원까지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P도 연락 주신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매우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5% 추가 매수해서 또 목표가 3만 원까지는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고민도 긁어보러 가볼까요? 다음 고민 7350님이십니다. 어떤 종목인가 봤더니 JS 코퍼레이션이에요. 이게 휴대폰이 아니죠. 핸드백이죠. 핸드백에 있어서 ODM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가 13,8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중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매도 전략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2019년 마지막 종가는 12,550원이었습니다. 전문가님,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우선 이 종목은요. 일단 기술적 과대납폭을 좀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차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8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굉장히 6월부터 8월이죠. 6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좀 지수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최저가를 갱신했던 게 이제 11,75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지수가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오지 않고서는 11,750원에서 이 11,200원까지 여기까지 내려가기에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 지수 좋을 때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낙폭이 심할 때 비중 한 5%에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무조건 전저항대인 15,000원대까지 여기까지 소량만 좀 익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5에서 10% 정도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15,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문자 잠시만 여기서 닫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네, 전화 상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들요, 이 요술봉으로 싹 치유해 드릴 테니까요. 빨리 연락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목소리가 네. 너무 기운차신데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KTNG요. KTNG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0만원, 평균 단가가 10만 원이고요. 네. 40%입니다. 네, 매수가 10만 원이고 비중 40% 많으신데요. 지금 매수가보다 떨어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슬희 예, 예.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시고 궁금한 거 마음껏 물어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밤낮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이틀 사이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뭐 급등을 하거나 하루에 뭐 상한가를 계속 치거나 뭐 1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상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종목 교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1차 목표가는 본전으로 일단 잡아주시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104,000원까지는 또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93,700원에서 굉장히 좀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신 건데 이렇게 대처를 못 하신 거라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하시면은 1차는 본전이시고 2차는 좀 104,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KTNG.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주십니까? 손절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손절가는 지금 딱 93,700원. 이 최저점 깨게 되면은 지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저점을 갱신을 했다는 것은 이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로 추세를 이탈한 게 된 거기 때문에 이 93,700원을 좀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이 구간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을 조금 추천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다시 한번 제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까 여쭤보신 그 손절가는요, 93,7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93,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고 2차 목표가는 104,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연락 주셨나요? 네. 네, JLK 인스펙션이요. 네. JLK 인스펙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공모가 9,000원요. 공모가 9,000원. 비중은요? 네.
70%요. 아이고, 70% 비중 많으시네요. 근데 좀 떨어져서 네네. 걱정되시죠? 빨리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종목 너무 지금 많이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네네. 신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코스피 지수 좋다 나쁘다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공모가를 상회하고 오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모가를 깨고서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방향성이 갈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네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냥 종목을 네.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제가 네네. 일전에도 한번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사 잡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일단 공모가가 이제 9,000원대인데 이 종목이 네네. 만약에 그 공모가 이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시에는 이 첫날에 이제 1,950원 최고가죠. 다음 날부터도 계속해서 이 1,950원 위에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제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 사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래서 첫날에 이게 일단은 첫날에 무조건 기대감 때문에 한번 탁 튀긴 하지만 이때 그냥 급하게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첫날에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시고 다음 날도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신 후에 잡으셔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그 공모주 청약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첫날보다 어떠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못 미쳤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네. 오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 쪽이나 이제 5G 쪽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점에서 교체를 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크게 좀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9,000원까지는 조금 무리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JLK 감사합니다. 인스펙션. 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공모가보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만약에 8,000원까지 이제 회복이 네네. 되면은 그 선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종목 교체, 반도체주나 5G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또 LG전자요. 아, LG전자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9,200원에 30%입니다. 네, 59,200원에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많이 올랐네요. 전문가님께 앞으로 대응 방안 한번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우선 이 종목 너무 잘 잡으셨는데 앞으로도 수익 보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축하드립니다. 일단 8만 원까지 목표가 조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랑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400선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봤을 시에는 이 종목도 최소 77,500원에서 8만 원까지는 이제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만약에 저 전고점인 83,400원 이상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약 2,500선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는데요. 우선 조금 안정적으로 2,500까지도 갈 수 있지만 2,400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77,500원에서 8만 원까지 이 두 구간에서 이제 차근차근 분할 매도로 이제 진행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 정리 도와드릴게요. 일단 77,500원에서 8만 원 사이에 1차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84,400원 정고점 돌파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문자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요. 정말 남들한테는 수고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한테는 열심히 했어, 올 한해 정말 잘 달려왔어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칭찬과 격려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내년에 더 빛나는 종목 그리고 알찬 주식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힘차게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